자,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요 외관을 한번 쭉 뜯어볼게요. 뭐 뒷면에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뭐 미디 아웃, 클릭 볼륨이 따로 있는 것도 신기하다. 왜냐면 얘가 워크스테이션이니까 그 안에 시퀀서가 내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시퀀서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 볼륨이 그래도 따로 있는 거는 되게 편리한 것 같고, 브레스 컨트롤러, 풋 볼륨, 풋 컨트롤러, 서스테인, 뭐 기타 뭐 헤드폰 아웃, 그냥 아웃풋 1, 2 이렇게 있고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플로피 디스크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 추가 음색이나 뭐 아니면 에디팅한 악기를 저장을 하는 그런 용도 그런 용도겠죠? 그럼 여기 뭐 데이터 슬롯이 있고 웨이폼 슬롯이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야? 아, 요것도 플로피 디스크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카드를 꽂아가지고 추가적인 웨이폼도 롬, 램 뭐 이런 거 그렇게. 그리고 얘는 내가 궁금한 게 이게 3개야. 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악기마다 모듈레이션이 먹는 게 있고 또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어사인 스위치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어사인을 넣을 수 있게 엑스트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 마지막에 있는 게 주로 필터 컷오프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쵸.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모듈레이션. 보통 이제 비브라토가 걸려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피치 모듈레이션이고. 그렇게. 그리고 보면은 이게 볼륨 슬라이더가 2개야. 오늘 알았는데 이준호 씨가 알려줘서. LR이라며요? 아닌가? 잘 모르겠네. 아까 LR이라며.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왜냐면 아웃풋이 1, 2가 있고 얘도 아웃풋이 1, 2가 있네. LR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를 내리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다 올리고 치면 오! 뭐지? 오! 새로운 기능이다. 이게 이펙터가 아웃풋 1로 어사인이 되어 있네. 이거 보니까 마스터에 뭔가 아웃풋이 또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이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 같기도 한데, 그렇게 따지면. 그쵸? 왜냐면 옛날에 이거 한 대로 다 끝내서 그런가? 그러니까 얘를 내리면 드라이해지는 거잖아. 얘를 올리면 이펙터가 이제 그런 게 또 있네요.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시퀀서, 그 다음에 화면 이렇게 참 불쌍한 조잡한 화면이.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엔트리, 물론 뭐 요걸로도 할 수 있지만 요걸로 간편하게 또 할 수 있는. 이거는 뭐 나중에 뭐 파라미터를 변경한. 지금 이것도 뭐가 먹는 거야 지금 피아노는? 쳐봐. 아무것도 안 먹죠. 뭔가 에디팅할 때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거고, 여기에 이제 패치 리스트들이 딱 있는 거고. 이거는 뭔가요? 이거 전주인의 스티커예요. 김원준 씨인가? 아니, 전주인이 대치동 가서 되게 이게 진짜 무겁잖아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엄청 제가 혼자 낑낑대면서 차도 그때 고장났을 때였나?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 완전 탱크야, 탱크. 옛날 악기가 진짜 무거워요. 저기 낙원상가 들고 갔을 때도 배터리가 처음에 모든 심드는 이런 종류는 안에 수은전지가 들어가거든요. 메모리 때문에. 그거 갈아야 돼가지고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SY99 소리의 기본적인 좀 특성 같은 거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냥 이런 FM 계열의 그런 사운드와 얘가 우리나라에서는 EP가 유명했잖아요. FM 계열의 신시사이저로 대표적인 게 DX7. 그러니까 이게 DX7의 FM 방식이 있고 또 웨이브 테이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메모리 소리가 이제 그렇지. 어드밴스드 그 웨이브 메모리. 그 뭐 일종의 이제 샘플이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조합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좀 화려하고 복잡한 소리도 많이 낼 수 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를 많이 낼 수 있는. 제가 어렸을 때 신스 같은 거 샀을 때는 무조건 EP 때문에 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팔고 그러다가 신스 소리 하나도 안 듣고 신디사이저인데 다시 팔다가 나중에 유튜브 보면
이런 소리가 들었어도 이렇게 깜짝 놀라서 다시 사들인 게 되게 많거든요. 얘도 아날로그적인 성향이, 그러니까, 예, 따뜻하고, 이런 되게 멋있는 소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 소리들을 한번 그래서 들어볼까요? 솔직히 피아노는 기대. 나 우선 제일 유명한 그 소리를 듣고 싶어. 뭐, 나이트? 90년대 우리나라 발라드의 거의 모든 발라드 곡에 쓰였던 EP 소리. 있죠. 그 제목이 이제 나이트 호크. 나이트 호크. 예. 야. 이거 한번 또 들으면 또. 전설의 EP 소리 이거. 네, 요거. 저기 녹음 버튼을 누르고. 근데 지금 해도 돼요? 응, 지금이라도 하시고. 아이고. 왜냐면 이제 소리는 제대로 된 소리를 들려야 되잖아. 아, 지금 이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 저희 바보 이걸 안 누르고 있어요. 괜찮아. 이제 소리가 하면 되니까. 눌러주세요. 클릭을 꺼주시고. 자, 길 끄고. 자, 저희가 자, 이제 건반을 한번 쳐봐. 네. 소리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네. 네,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 퀄리티 있는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일부러 오디오도 이렇게 따로 뽑고. 네. 자, 그렇다면 요 전설의 EP. 자, 다 아시는 곡으로 들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EP를 사용돼서 난 곡이 뭐가 있나? 있죠. 이게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아니, 휘트니 휴스턴의 오레버스라는. 날 떠나지 마. 아니, 그런, 아니죠. 방금 그거였는데? 쳐봐. 응? 날 떠나지 마. 가는 날. 이게 표절 아닌가요? 아니, 그 말이 안 되고 그냥 코드음악이 똑같은 네. 거지. 근데 이게 오레원스랑 또 특히 머라이어 캐리 얼마나 많어. 이것도 있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요 소리. 작곡가 김영석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쓴. 요 소리를 약간 이제 피아노랑 섞으셔가지고 쓸 때도 많죠. 그러니까 더 땡땡거리는 어택감을 주기. 네, 어택을 주길. 근데 이게 단점이 뭔지 알아요? 이런 시대 악기들이 몰라? 폴리 동시 발음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치면 끊겨요. 가장 처음에 친 거부터 차례차례 끊기는 거야. 그래서 잘 조금씩 눌러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요런 거 뭐. 오케이. 뭐 요런 소리가 있죠, 이제. 이게 대표적인 소리죠, 이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소리보다 이 옆에 있는 다른 EP들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그거죠. 이게 그거네. 뭐냐? 이게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그 소리네. 그치, 이 소리지. 그리고 이거 거기도 있는 것 같아. 약간 양파 음악에도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90년대가 네. 떠오르는 소리. EP는 뭐 이게 DX7에 있는 아마 소리일 거예요. 이게. 그 DX7보다 더 땡글땡 뭐라 그러지? 더 날카로운 느낌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도. 아닌가? DX7이 더 날카로운가? 이거 봐. 어택감이 더 있는 것 같아. 뭐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가? 이게 이제 소리가 샘플이 좀 섞여서 그런가? 어택 네. 쪽에?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EP가 여러 가지인데 DX 뭐 이런 소리도 좋고 뭐 되게 다 좋아요. 그리고 또 이런 뭐지 특이한 이런 어떤 뭐라 그러냐 FM? 이런 거 저는 네.
약간 80년대 소리 같아. 네. 이런 소리도 되게 예쁘고, 뭔가 이게 쓸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도. 네.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뭐 이게 SP, 이게 신스패드의 약자죠. SP의 엘레강트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이런 데 되게 많이 들어가죠. 네, 뭐 가요 같은 거, 패드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뭐 이런저런 패드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좋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훨씬 지금 가요에서도 훨씬 많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네. 뭐 이런 소리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리들이에요. 확실히 이게 FM이 있어서 그런지 네. 까랑까랑 저 날카로운 그런 날카로운 것들 있죠. 그렇게 딱 트랜지언트가 팍팍팍 살아있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꽤나 아날로그 신스 같은 느낌인데. 네. 조금 다른 그 디지털도 아닌 것이 아날로그도 아닌 뭐 그런 느낌의 그런 것들 있죠. 또 브라스 같은 것도 괜찮은 게 많아요.